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지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군코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저는 드디어 읽어보게 됐어요. 내용 전개가 빠르고 이해가 빠른데 처음에 이게 소설인가 싶었거든요. 사실 175페이지만 본다면 짧은 단편 이야기가 맞나 싶습니다. 영화는 소설과는 또 다른 호평을 받고 있지요. 많은 이들은 이 책이 페미니즘의 선구적 중심이라고도 하면서 비난을 하고, 또 다른 이는 너무 여성 위주의 글이 읽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80년생이고 어쩌면 82년생 김지영이 주변에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시선이나 생각 등에, 그리고 비판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엄연히 우리 엄마 세대에서도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작가 조남주는요, 1978년 서울 출생입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10년간 일해오면서 장편소설을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82년생 김지영의 책에 대한 호불호가 꽤 많은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작가의 의도대로 또는 어느 정도 예상범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책의 내용은요,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계속적인 주인공의 그 불합리한 환경과 남녀 차별 구조라든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15년 가을을 시작으로 과거를 회상한 후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착각도 가졌던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내용에 스포가 꽤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5년 34살 김지영은 딸 하나를 두고 있고 어느 날 이상 증세가 시작되어 결국 남편에 의해 정신과를 찾게 되고, 정신과 의사에게 이 김지영 씨는 자신의 인생썰을 풀어내면서 전반적인 한 여성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1982년 1994년까지의 상황은요, 어릴 땐 남동생이 집안의 보물 같은 존재로 대접받고 여성인 자신과 언니는 찬밥 신세죠. 김지영 씨 어머니 역시 출산 때부터 육아 중에도 아들과 딸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다르게 받았습니다. 80년대에는 남녀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했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의 밤을 지새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정부에서는 90년대쯤에는 제 기억에 남녀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현도 내걸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생인 김지영은 장난스러운 짝꿍의 짓궂음에 선생님께 나중엔 울면서 짝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좋아하면 괴롭힌다? 이건 어린 시절 누구나 경험했을 것 같고요.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남녀차별과 김지영이 5학년이 됐을 때 가족은 이사를 갔고 1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일단은 이 부분까지 제 느낌은요, 김지영의 기억에 오로지 의존하고 있는 그 책의 구성상 김지영의 일대기를 속사포처럼 또는 전쟁을 치러내듯이 전개가 되어 있어 자칫 남성이라든지 제3의 인물은 특별한 감정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루하진 않아요. 근데 여자인 저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지만은 이 남자나 아니면 그 외에 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금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80년생인 저는 또 선명한 기억들이 많은데요. 베이비붐 세대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집중도 이루어졌고요. 저 역시 중학생 때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갔고요. 그 시대의 직업은 역시 선생님, 공무원 등이 최고였죠. 평생 밥 안 굶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후 중학생인 김지영은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한참 남녀공학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바바리맨도 목격하고, 여성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한 달 한 번의 마법, 즉 생리 또한 겪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던가요? 학원을 다닐 때는 함께 수업을 듣던 남학생이 질척거리며 쫓아오기도 해서 밤늦은 시각 울면서 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평소 친절하고 웃음을 흘린다는 이유로 김지영이 자신을 유혹한다고 남학생은 착각을 했을까요? 그런 유형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한 경험을 봤을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길거리에서, 학교 안에서. 이거는 남녀의 생각 차이에서일까요?
그리고 김지영은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IMF가 터지고 공무원이던 아버지 역시 퇴직 공고를 받았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떠밀려 불안한 시기죠. 김지영의 언니 김은영 씨 또한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로 겸사겸사 교대에 들어가고 김지영의 아버지는 퇴직 후 장사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상황은요. 대학생 김지영은 평범한 서울 소재학교 인문학과였고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으나 얼마 후 성격 차이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 가을 MT 때 복학생 선배와의 껄끄러운 일화 이후로 열심히 활동하던 동아리에서 발길을 끊어버리고요. 자신이 씹다 버린 껌이 되었던 충격적인 일화로 말이죠. 졸업 후에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암울한 사회로 인해서 여러 번 취업길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고 점점 자신이 오르기 힘든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지쳐있는 김지영 씨에게 이렇게 던지죠.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하지만 엄마는 그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김지영 씨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규모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 심부름도 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결혼과 육아라는 또 다른 관문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김지영 씨는 또 듣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몰카 사건, 영화에서도 이 사건은 크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2015년 김지영 씨는 지금의 남편인 정대현 씨를 이때 만나게 되고요. 상견례 후에 결혼하고 이후 임신을 합니다. 아이 성을 지을 때는 등장하는 호주제, 2005년 폐지되었던 호주제 아시죠? 임신 기간 동안 김지영 씨가 또다시 겪게 되는 무력감과 성차별 등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출산 이후 기다려주지 않는 직장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을 출산하게 되잖아요. 아들이면 당당하고 딸이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 시대 분위기는 정말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2014년 김지영 씨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마냥 기약 없는 복귀를 뒤로하고 육아 전쟁에 돌입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현재 돌아왔어요. 2015년 김지영 씨는 그 빙의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모가 되어 있다가 어떤 때는 친구가 되어 있다가 남편인 정대현 씨는 함께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데리고 정신과에 온 것이고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아내의 상황 그리고 김지영 씨의 상황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끝맺고 있는데요. 끝맺는 분위기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밝지만 않습니다. 책을 읽고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좌절감도 겪었고 소설 속 주인공 김지영 씨처럼 남녀차별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요. 물론 겪어보기도 했죠. 저희는 학교를 다닐 때도 남녀의 그 생리 기능에 대해서 그 차이만 열심히 배웠지 남녀 뇌의 변화나 기본적인 성격 차이 등은 관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은 흘렀으나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사회 전반적 남녀 성차별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득 남성들은 또 여성들은 이 책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